이란 테헤란에서 자란 남성이 서울에서 사랑에 빠진 이유는 테헤란로에서 태어난 한국 여성이 진짜 테헤란으로 간 사연은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 거리와 거리, 꿈과 현실 사이에 놓인 문화의 다리를 함께 만든 이들의 이야기. 그 끝엔 상상도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경을 넘은 우정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눈물을 부른 마지막 장면까지 1초만 투자해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믿기지 않는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돌아온 이후 제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란 테헤란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아미르 카림이라고 합니다. 이곳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마다 저는 서울의 골목길을 거닐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새벽녘 지하철역에서 들려오던 버스킹 음악, 분주한 홍대의 카페, 그리고 한강공원에서 홀로 앉아 별을 세던 그 밤들, 모두가 제게는 살아 숨쉬는 추억이자 삶의 일부입니다. 처음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어린 시절 방영되었던 드라마 대장금 덕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속 여성 주인공은 강인했고 지혜로웠으며 자신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어린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날 이후 제 방에는 한글로 된 메모지와 드라마 포스터들이 하나둘씩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류에 대한 애정은 한국어 학습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한국으로 유학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1년은 짧았지만 그 시간이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순히 K-팝과 드라마로만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문화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 아름다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 제 수업에는 날마다 새로운 얼굴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학생은 BTS를 좋아해서, 어떤 학생은 전통 문화에 끌려서, 또 어떤 학생은 단지 한국어라는 언어의 소리 자체가 좋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예절, 음식 문화, 그리고 제가 겪은 한국 사회의 다양함을 함께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수업을 마친 뒤 같은 건물 2층에서 열리는 한류 체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테헤란 사무실 특유의 정장을 차려입은 여성 한 명이 낯설어 보이는 눈빛으로 한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고기와 김치, 그리고 김이 가득 담긴 쌈바구니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녀는 분명히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음은 정확히 서울 사투리였고 익숙한 한국어 문장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지원 씨라고 서울 테헤란로의 대기업에서 이란 지사로 파견 온 신입사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테헤란로라는 이름의 거리에서 자라며 이란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내 기회를 잡아 이란에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인인데도 오히려 이란에 대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이란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페르시아어도 배우고 있었고 이란 음식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며 저는 낯선 이질감을 느끼기보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지원 씨를 마주한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는 분명 한국인이었지만 제가 생각해온 한국보다 덜 한국적이었고 오히려 제가 더 한국을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안에 한국어로 꿈을 꾸고 김치를 담그고 한복을 입는 삶이 녹아 있었기에 그런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녀와 저는 이후로도 종종 마주치게 되었고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사람은 한국에서 이란을 동경하며 자란 이였고 다른 한 사람은 이란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사람은 공통된 열정과 꿈으로 서서히 가까워졌습니다. 이후 민지원 씨와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현실적인 삶을 보여주었고 저는 그녀에게 이란의 아름다움을 전해주었습니다. 점점 더 그녀를 알아갈수록 저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니면 같은 꿈을 꾸는 사람에 대한 동질감인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 삶에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원 씨와의 인연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주말마다 테헤란의 여러 장소를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란 전통시장의 활기와 샤즈대, 정원의 고요함을 소개해 주었고 그녀는 저에게 서울의 골목 맛집과 한강에서의 피크닉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서로의 문화에 대한 애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희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이상의 유대를 형성해 갔습니다. 지원 씨는 항상 질문이 많았습니다. 자라 씨, 이란 사람들은 왜 결혼에 대해 이렇게 신중한가요? 이 음악, 셋란 바우티알이라고 했죠. 이 노래 가사 너무 슬퍼요. 그녀는 이란에 대해 이해하려는 진심을 담아 말했고, 저는 그런 그녀의 열정이 고마웠습니다. 하루는 제가 그녀에게 페르시아식 다도 문화를 소개하고 싶어 다란 산 중턱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풍경을 바라보던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미르 씨, 저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낯선 나라에서 언어도 완벽히 못하고 일도 어렵고 근데 아미르 씨가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녀에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라는 외로움, 문화적 충돌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진심은 말보다 더 강한 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즈음 제게 또 하나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지원 씨의 상사이자 이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사업가 김태준 대표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한국이란 합작 문화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었고 현지 전문가와 교육자가 필요하다며 저에게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고 제안하셨습니다. 놀라움과 동시에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문화를 잇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니 이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지원 씨와 함께 매일같이 프로젝트 회의를 하며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실무와 기획을 맡고 저는 교육 콘텐츠와 문화 해설을 담당했습니다.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며 만들어낸 시너지는 생각보다 훨씬 큰 효과를 냈고 곧 현지 언론에서도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시간에도 어김없이 그림자는 드리워졌습니다. 제 아버지 하산 모타메디 씨는 저의 활동에 점점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셨습니다.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아버지께는 제가 외국인과 어울리고 외국 자본이 개입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이 마냥 좋은 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미르야, 너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지만 너무 서구화되는 건 곤란하단다. 이란에는 좋은 여자들도 많고 안정된 삶이 있는데 왜 또 외국으로 가려 하니? 저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걱정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제가 꿈꾸는 삶은 단지 안정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를 따르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돌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한편 지원 씨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이란 정부의 새 규제로 인해 큰 압박을 받고 있었고 서울 본사에서는 이란 지사 철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미르 씨, 저 이제 곧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문화센터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건 정말 원치 않아요. 이건 우리만의 꿈이 아니잖아요. 양국의 다리를 놓는 일이잖아요. 그녀의 눈빛 속에는 절박함과 단호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각자의 커리어를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센터 프로젝트는 한국과 이란 사이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서울에 가고 싶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나아가 이란에 돌아와 더 나은 교육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대는 여전히 컸고 지원 씨도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가 걸린 이 프로젝트를 지켜내기 위해 문화센터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담은 제안서를 작성하고 양국의 기업인들과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설득해보기로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우정은 어느새 사명을 향한 동반자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지원 씨는 곧 서울로 날아가 본사를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고 저는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되었지만 저희는 매일 밤 영상통화를 하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입학 허가서를 손에 쥔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해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시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미르야, 내가 그곳에서 1년을 보낸 건 알지만 이젠 됐다. 공부는 여기서도 할 수 있어. 가족 곁에 있어야지. 내가 외국으로 또 나간다면 이젠 되돌릴 수 없어. 그 말은 마치 선을 그은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지원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 역시 서울 본사의 문화센터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였지만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이란 정부는 외국 기업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공식 발표했고 지원 씨의 회사는 실질적인 철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현지 직원들의 계약은 일시 정지되고 테헤란 지사의 모든 프로젝트는 보류되었습니다. 마치 모든 문이 한꺼번에 닫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미르 씨, 저 어쩌면 이란에서 마지막 주말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테헤란의 오래된 다리 위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 아래 두 나라를 잇던 그 상징적인 공간에서 저희는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말로는 다 하지 못했던 감정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지원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업무가 아닌 저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삶의 일부였다는 사실을요. 결국 저희는 다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전쟁 같은 설득이었습니다. 지원 씨는 서울로 돌아가 본사를 직접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단지 수익과 리스크가 아닌 이란에서의 한국 이미지와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제안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문화센터는 단순한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과 이란 사이의 이해를 키우는 씨앗이자 오해를 줄이는 다리입니다. 저는 이 다리를 놓기 위해 아미르라는 이름의 이란 친구와 함께 여기에 왔습니다. 한편 저는 아버지와의 긴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분의 서재로 조용히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국에 가고 싶은 이유는 단지 그 나라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배우는 모든 것이 결국 이란에 돌아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긴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꿈이 있었단다. 독일로 유학하고 싶었지. 하지만 할아버지가 반대하셔서 포기했어. 그 꿈을 아직도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아왔다. 내가 그걸 다시 꺼내고 싶다면 그래, 그럴 자격이 있겠지. 처음으로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고 마침내 허락하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기쁨과 감동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지원 씨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럼 이젠 내 차례야.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회의실 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임원진 앞에서 자신 있게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그녀는 흔들림 없이 문화센터의 비전과 가능성을 설득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마지막에는 저희가 함께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저와 지원 씨가 함께 테헤란의 거리에서 촬영한 이란과 한국의 삶이 교차하는 장면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영상을 지켜보았고 마지막 장면이 끝나자 조용한 박수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고 저희는 화상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매일 밤 통화하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기다림은 점점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지원 씨로부터 한 통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아미르 씨, 해냈어요. 본사에서 문화센터 프로젝트 승인했어요. 투자도 확정됐고 테헤란 지사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대요. 이건 우리의 승리예요. 저는 그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 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감격이었습니다. 아버지께도 바로 말씀드렸고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마침내 다시 함께 테헤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변한 것은 없었지만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는 더 단단해진 신뢰와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개관식을 앞둔 테헤란의 봄날, 시내 중심에 위치한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한국-이란 문화센터는 붉은 양탄자와 푸른 타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이란어와 한글로 나란히 적힌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진짜 다리가 됩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센터의 전통의상 체험실을 정돈하며 속으로 수십 번 리허설을 되뇌었습니다. 지원 씨는 강연장을 점검하며 초청 인사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고 김태준 대표님은 메인 연설 준비에 여념이 없으셨습니다. 개관식은 이란 정부 문화부 관계자, 한국 대사관 직원, 양국 언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개막 연설에서 김태준 대표님은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지 한류 확산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미르 씨와 민지원 씨가 보여준 것처럼 이곳은 서로 다른 두 문화가 손을 잡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이 다리를 건넌 첫 발걸음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입니다. 연설이 끝난 후 지원 씨가 무대에 올라 짧은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대 옆에 선 저에게 손짓했습니다. 아미르 씨, 이제 당신의 차례예요. 순간 수많은 시선이 제게 쏠렸고 저는 천천히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준비된 말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심장 한편엔 언제나 한국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다리 위에서 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화는 언어를 넘어섭니다. 마음을 열게 하고 시선을 바꾸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 순간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고 저는 잠시 울컥했습니다. 그토록 긴 여정이 이곳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제 아버지는 조용히 행사장 한편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가엔 미묘한 감정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제가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으로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아미르야, 네가 내 자랑이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 사이에 놓여있던 무형의 벽은 그 순간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서울대학교 입학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지원 씨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아미르 씨, 언제든지 서울에서 보고 싶을 때 말해요. 제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 테헤란로 간판 보여줄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문화센터의 책임자는 당신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약속대로 테헤란로에 갔습니다. 지원 씨가 말한 간판 앞에 서서 이란에서 들고 온 작은 국기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그녀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답장은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울 카페에서 보고 있어요. 이란 커피 마시면서요. 아미르 씨, 보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도 우리는 서로를 잊지 않았습니다. 메신저로 수업 이야기를 나누고 문화센터에 생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저희는 그저 친구나 동료 그 이상이 되어갔습니다. 서울에서의 학업이 끝나갈 무렵 지원 씨는 휴가를 내고 한국으로 왔고 우리는 경복궁의 밤에 나란히 앉아 진심을 고백했습니다. 지원 씨, 저 사랑합니다. 처음엔 단지 문화가 좋아서였지만 이제는 당신이 제 문화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미르 씨, 저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다리가 되겠어요. 이제 저희는 함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란과 한국을 잇는 또 다른 문화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있고 곧 다시 테헤란으로 돌아가 문화센터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 저와 민지원 씨의 이야기, 이란과 한국 사이에 놓인 이 다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란 이해의 시작입니다. 다른 것을 틀리다고 보기보다는 서로를 알고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연결이 시작됩니다. 저희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다리가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 아미르 카림이었고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제보해주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연결의 세계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무엇이었나요? 문화의 다리를 만든 두 사람의 용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도 다른 문화에서 특별한 인연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하나하나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상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드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